자, 195쪽의 고전문학. 고전문학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국문학사, 문학사적인 배경 지식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근데 지문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지문에 대한 순수 독해 이런 양상들이 최근에 와서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줄기에서 장르 일반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라 할 만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두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오히려 문학사적 지식보다 더 비중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줄거리 읽기, 또 현대문으로 해석하기, 시각문학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죠. 그래서 현대문 해석에 중심을 두고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쭉 그 대표 작품들을 읽어주는 그런 정도가 고전문학에 대한 대비 방법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1번, 단군신화에 대한 설명. 이거 문학사적 지식이 전제가 된 거죠. 홍익인간이란 건국 이념. 이 신화를 통해 우리 신화의 원형과 당시 사회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 이 신화는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천지창조 신화이다. 그럴듯하게 풀어가는 듯하면서 살짝 왜곡을 시킨 거죠.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 여기까지는 그 타당하다 할 수 있지만 천지창조 신화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천지창조 신화라고 한다면은 이 지구가 생성되고 해와 달이 생성되는 이 우주의 생성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신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연호랑세원이어도 그와 관련된다 할 수 있겠고, 그 무가 쪽에 보면 좀 문학의 좁은 의미에서 문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이전 무가, 이 무가의 영역 안에 천지왕 신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천지창조 신화라는 부분에 해당될 수 있고, 이 단군 신화는 아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다음 두 번째, 지방지 9급으로 그 기본적인 독해 양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밑줄 친 부분, 그러니까 지문이 길지만 밑줄 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줄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백의 딸 유하입니다 해서 사통하게 된 상황 이걸 드러냈고, 1번 선택지 유하가 귀양에 처해진 이유, 사통했기 때문이죠. 니은은 유하가 임신을 하게 된 이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 금화가 괴이하게 여겨 유하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로 인해 임신하여, 바로 뒤에 이어지죠. 이로 인해 임신하여. 다음 세 번째, 디귿 주몽이 준말을 얻기 위해 대소와 모의했음을 알 수 있다 했는데, 디귿 맏아들 대소가 말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맏아들 대소는 주몽을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랬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이 말을 기르도록 이를 맡겨준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소와 모의했다는 점은 밑줄 친 부분 자체 내에서 틀렸다는 점이 바로 확인됩니다. 다음 3번. 자, 여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 궁예전의 내용, 궁예설화의 전승 이유, 또 궁예설화 속의 철원의 지형, 궁예설화 그 전승 집단의 지역적 자긍심, 그리고 전승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앞부분이 삼국서기 견훤 궁예조에 실린 궁예 관련 기록을 궁예전이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궁예전, 그러면서 바로 뒤에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궁예전에 실린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고 그 뒤에 이어서 궁예전이 설화화 과정을 거쳐 구전으로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전승 이유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전으로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 그 문장 끝에 설화 전승 집단의 흥미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이유지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내용, 이걸 보면은 맨 끝에 두 단락, 짧게 두 단락,
비록 천원이 몇십 년이지만 한나라의 도읍지였을 정도의 길지라는 자긍심이 설화 전승 집단으로 하여금 궁의 설화를 전승하게 한 원동력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승 집단의 그 지역적 자긍심. 그리고 맨 마지막 두세 줄 분량. 이것은 계속 전승될 것으로 보이며 등등등 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로 해서 맨 앞에 궁예전의 내용, 전승 이후 이렇게 나오고 맨 끝부분에 지역적 자긍심, 전승 전망 맨 앞과 맨 뒤 것으로 4개 선택지 내용이 확인되는데 천원의 지형 그 자체는 세세한 표현이 있지 않다. 300년 도읍의 터로서의 운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지만 본래는 300년 정도는 도읍의 터가 될 만한 운이었다. 이런 얘기는 있어도 지형을 얘기한 부분은 아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자, 다음 4번 문제는 구지가 구하구하 숙기현이야. 그래서 쭉 풀어서 거의 암기할 정도로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그래서 그 내용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핵심 어구로 웃는 이런 양상이죠. 그래서 구하 거부가 이건 부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부르는 이런 거니까 요구, 환기, 위협, 조건이라고 한다면 요구했다거나 위협했다거나 이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이고 2번처럼 분위기를 부르면 이쪽에 관심을 두겠죠. 그래서 그 뒤에 수기현이야 머리를 내어라 이 부분을 요구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에서 이미 2, 4번 정도로 범위가 한정된다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행에서 조건 이것 자체가 조금 어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서부터 이미 거의 2번 쪽으로 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정도에서 검증 차원에서 나머지를 보는 정도로 가볍게 풀어도 좋을 것입니다. 끝에 중반 삼행사행이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워서 먹으리. 여기에서 이제 위협이란 부분이 마지막에 잘 드러나 있죠. 그것으로부터 거꾸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가나의 공통점.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이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그래서 고대 가요에 있어서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승과 저승, 생을 달리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죠. 자, 나의 생사길은 이에 이시함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니르고 가난 있고. 자, 해서 제망매가 모두 익숙하게 기본적으로 다 알아둘 만한 그런 내용이죠. 자, 1번에 시간의 경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물을 건너지 말라 만류했는데 기어이 건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의 전개에 빠져서 그 다음 죽고 죽은 뒤에 어이할까 탄식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라 할 수 있죠. 또 이것이 제망매가에도 잘 드러난 것이고 2번 임과의 사별 여기서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비유로 쓰인 부분이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뭐다 은디어. 그래서 임과의 사별이 아니라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 이런 점에서 나가 해당되지 않는다. 승화 초월 양상 님이 가에서는 님이 빠져 죽고 어이할 거라고 탄식하는 정도로 나오지만 그 이상 승화나 초월 이건 확인되지 않는 거죠. 또 4번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방금 같은 구절에서 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구별할 수 있죠. 다음 6번 문제 다시 또 제방매가 여기서는 그 일본의 시적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형적인 독해 문제의 그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런 발전 과정을 고려해 보면은 10구체 현가는 처음에 출발했던 4구체가 2배로 늘어나는 8구체 그러고 나서 다시 늘어날 때 4구가 늘지 않고 2구만 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시작하는 부분을 감탄사로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서론, 본론, 결론의 양상을 띠는 이런 짜임새로 정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제를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체 한가에서 주제를 묻는다는 것은 마지막 두 줄의 내용이 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동안 많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어 왔던 흐름입니다. 정도. 미타철에서 만날라 도닷가 기다리겠노라. 이 부분에 재회에 대한 소망이라 할 수 있죠. 자, 2번에 반어적인 표현이 틀린 것이고 3번은 세속적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온누이의 정 이걸 표현한 것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 이걸 이야기한 것 자체가 세속적 인연의 미련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번에서는 객관적인 서경 묘사 이게 초점이 들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정적인 면이 더 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 작품과 같은 형식, 자, 질문의 형식을 물었다. 그 자체가 국문학사 문제가 되는 거죠. 여지없이 서울시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사구체 현가를 암기할 때 뭐 서풍도헌, 서풍헌도 뭐 그 입에 익숙한 대로 서동요, 풍요, 도솔가, 헌화가, 팔구체의 모처, 모죽지랑가, 처용가 이렇게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9체가 완성된 시형이라 평가되기 때문에 그 이전 발전되어오는 과정 민요의 기본 형식에서 확대 발전해가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모처 그래서 모죽지랑가, 처용가 이렇게 팔구체향가 짝지으면 되겠고요. 다음 8번째 문제는 도이장가 이중이 지은 것이고 제목 도이장가 네 글자라고 해서 도이장가 이렇게 끊어읽으면 안 되죠. 도이장가죠. 이장 두 명의 장수 바로 고려 건국 과정에서 고려 태조를 대신해서 죽었던 김낙과 신순겸이라는 두 장수를 애도하는 노래 도이장. 그래서 찬 기파랑가 하면은 기파랑을 찬양한다. 모 죽지랑가 죽지랑을 추모한다. 도 천수대비가 그래서 천수대비전에 기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의 의미를 풀어 이해하도록 해야죠. 자, 1번 이문 두 공신이 모시던 태조 왕건을 의미한다. 2번 공신들의 행적에 대한 예정의 평가. 3번 팔관회의 기원에 얽힌 사연이 압축적으로 이게 틀린 거죠. 팔관에는 그 불교 의식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팔관회의 내용 그 중에 그 연희 내용 속에 바로 관복을 갖춰 입은 두 배우가 등장하는 이 장면이 나온 것이고 그걸 보면서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팔관의 자체의 장면은 표현되어 있다라고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원에 얽힌 사연이라는 것은 언급되지 않은 것. 오히려 이 도이장가라는 작품의 기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 거죠. 다음 9번 문제. 자, 9번에 위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그래서 가와나는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낸다. 동일한 식구 바로 고려 소교하면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후렴구가 있죠. 자, 두 번째 가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기환을 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그래서 여기서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기환 정도는 뭐 배경 지식으로도 쉽게 판단 가능한 정도인데 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작품의 그 첫 번째 수 어디라 더디던 돌고 누리라 마치던 돌고 미리도 괴리도 없이 자, 고전문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어떤 우문 변화, 특히 원전구도 강조했었죠. 원순 모음화를 진행시키고 전설 모음화를 진행시키고 구개음화 두음법칙 적용시킨다.
다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소실 문자에 대한 이해. 그래서 특히 아래하 같은 경우 이 간잘 것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이름절에서는 암모음으로, 이음절에서는 음모음으로 바꿔서 읽어보기. 또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단순화하기. 앞말의 받침이 뒤로 연철되어 있는 것을 분철해 보기 등등. 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이걸 쭉 적용해 보면서 읽어봅니다. 특히 두 번째, 미리도 괴리도. 그래서 미리, 미워할 이, 괴리, 괴다. 이걸 기본형으로 해서 사랑할 이. 이렇게 끊어서 형태를 나눠서 이해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돌을 던졌고 잘못한 것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지만 딱히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 적대적으로 원한을 사고 사는 것도 없었는데 그런 내가 우연하게 누군가가 던진 그 돌에 맞아서 울며 지내고 있다. 특히 이렇게 운이노라라고 하는 것은 운이다. 이게 기본형인 것처럼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울다와 니다. 자, 두 개가 결합된 합성어라고 봐야죠. 울며 지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여기 지금 2번의 나가 확인된다 할 수 있겠고 3번 가와 나는 현실의 삶의 토대를 두고 있는 작품으로서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물론 한글로 기록된 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고 조선시대 한글로 기록되어야 하니까 고려시대부터 한글로 기록되는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과정을 거쳤겠죠. 그러니까 이 구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별 작품에 이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좀 비슷한 패턴으로 그 시대의 유행가라는 보편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꿰어 맞춰지는 이런 정도로 변형되면서 정착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4번 가는 특정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여 심화된 정서를 드러낸다.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사용해서 정서를 강조한다. 이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딱 읽어봐도 벌써 이거는 가의 뭐예요? 달과 전대. 이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점을 바로 잡아낼 수 있죠. 그게 답이 되겠고. 다음 10번에서 기억, 머리곰. 이거는 멀리의 의미라고 했는데 머리곰 할 때 곰 이거는 좀 의미를 좀 강조하는 이런 의미로 쓴다는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점글할세라, 리을세라, 저물까 두렵다 이렇게 풀이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이름으로 의구형 어미 의구형 어미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암기하는 것도 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도 괴리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리을에 들어오라 듣는가의 의미 그래서 여기 부분이 듣는다 또는 듣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다음 11번 여기서는 그 장르적인 그런 특징들 이 한림제유가 작가다.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의해서 불리는 이런 양상이죠. 경리체가 교술시 실제의 것에 기반한 그럼 그 실제의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경리체가라는 장르 자체가 그 신흥 사대부 새로운 정치 현실에서 새롭게 권력을 장악해 들어간 신흥 사대부 그들의 우월의식 이걸 담아내는 것이 경제체가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학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죠. 그 우월의식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누리던 여러 가지 실제의 어떤 현실 세계 속의 사물 따위
대표적으로 좋은 책, 좋은 시 이런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자랑하듯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감상한 내용이라고 할 때 1번에 긍정적 가치를 영탄조로 표현하고 있다. 긍정적 가치를 영탄조로 표현하고 있다. 바로 이 우월의식, 여기에 기반해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보다는 현재 누리고 있는 모습. 그 다음 호탕기계를 역설적으로 그려냈다. 역설적 이런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4번 경험적 인식이라 할 수는 있어도 그걸 비판적으로 제시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죠. 자, 그런 것들 정도로 좀 적절치 않은 부분들 끊어내고 지금 인용되어 있는 구절들을 보더라도 진경서, 비백서, 행서, 초서 등등등 해서 많은 책 또는 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점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현재의 모습, 이걸 자랑 삼아 내세우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 개 연에 각 연마다 각기 소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노래들이다. 다음 12번 넘어가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기억, 이 경험, 그리고 니은, 깨달음.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로부터 깨달음. 이규보의 이옥설이라는 것은 그 집을 수리한 경험, 여기에 기반한 이야기죠. 오늘날 그 수필, 교술 장르라는 것 자체가 객관의 현실 세계의 실제 현실,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는 방식에 기반하고 그것을 인간의 삶으로 바꾸어 연결 지을 때 객관의 사물에서 서술됐던 그 모든 원리가 그대로 인간사를 이해하는 도구로 이렇게 바뀌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선택지로 바로 가보면 기와를 바꾸다, 과오를 고치다. 기와는 이 건물에서 잘못된 거죠. 기와가 깨졌거나 흘러내렸거나 한 부분은 제대로 기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고치는 것,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의미로 미루고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오를 알고도 곧 고치지 않았다. 똑같은 맥락. 1, 2번이 바로 그냥 짝지어서도 볼 수 있죠. 3번에 들보와 석가래가 다 썩었다. 들보와 석가래가 다 썩었다. 그러면은 사람의 문제로 연결을 했을 때도 역시 어떤 근간이 될 만한 기본 뼈대가 될 만한 것들이 무너지는 잘못된 상황 이렇게 이래이죠. 그래서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니은의 깨달은 교훈 그러니까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나라를 그 지탱해 줄 기둥, 근간 이런 것들이 썩었다,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연결지어야죠. 비가 새서 기울어진 상태에서 뭔가 문제 상황 정도로 연결 지으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 다음 13번 경설 역시 그 앞에 바로 앞에 이옥설과 같은 맥락에서 풀어볼 내용이죠. 여기는 저 거울을 중심 소재로 해서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줄거리에서는 이제 거울을 닦지 않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이유 이게 뒷부분에 잘 드러나 있죠. 특히 만약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고 갈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닦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직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고 뒤집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생기고 예쁜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 기본 전제로 하고 본문에 쓰인 구절을 이용해서 그렇게 맥을 잡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 잘생긴 사람이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다는 말에서 거사의 현실 인식을 알 수 있다. 다음 용모에 대한 거사의 논의는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모가 도덕성, 지혜 등을 비유한 것.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후 거울을 닦겠다는 말에서 거사가 지닌 처세관을 엿볼 수 있다.
네 번째,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바로 여기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이 부분이 틀린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길게 했을 때는 앞뒤 전체적으로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분명히 틀린 것이 명백한 이런 구조를 담게 되는 거죠. 자, 다음 14번 백운거사. 맨 끝에 찬을 지었다라는 말로 끝나죠. 1, 2번을 묻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고자 하는 백운거사의 의도, 세상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백운거사의 의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달관하는 그런 태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상을 등진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잘 견뎌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3번에 백운고사의 불우한 삶에 대해 동경, 이 부분은 틀린 것이 분명하죠. 또 유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다, 이게 틀린 것이고, 굳이 이렇게 연결 짓는다면은 도교적인 신선사상 이런 것들이 더 가깝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 4번 정도를 먼저 판단한 뒤 1, 2번을 견주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두 가지를 비슷한 표현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문 안의 내용과 짝을 지어서 세상을 등진 것인가? 그렇진 않은데, 세상 속에 어우러져 살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다음 15번. 첫 번째는 의인화라고 나오고, 두 번째 전개 형식. 그래서 가전체라는 장르. 근데 이걸 그 장르 명칭을 묻는 이런 정도로 7급인데 너무 낮게 출제된 모습이죠. 그래서 가전체 장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16번 기억에서 리얼. 가전체란 장르를 소개한 뒤 그 연장선에서 개별 작품을 문제로 다루는 양상이죠. 공방의 자는 관지다. 공방도 그러하고 관지, 이게 이제 꿰관자 이걸 쓰게 되는데, 공방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둥근 이것을 공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이 외면, 이걸 나타낸다면은 가운데 네모난 구멍, 이것을 방으로 표현한 것이고, 내면, 그러니까 외면은 둥글둥글하다, 내면은 뭐가 나 있다라는 것으로 속마음이 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정도. 자, 1번 기억은 리을의 결정에 의해 세상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폐하께서는 저 완고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 그래서 폐하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니은의 기억의 단점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상문화 사람에게 보이니 그 뒤에 사냐의 성질 이어서 비록 쓸만하지 못하다. 그러나 만일 만물을 좋아하는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때를 긋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쓸만한 건 못 된다. 근데 폐하의 능력으로 다듬어 쓴다면 그 자질이 드러날 것이다. 즉 쓸만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발전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3번 디귿은 니은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폐하는 직접 내 앞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존칭을 담아 상대방을 부른 것이라고 하면, 디귿은 그 폐하도 속하는 왕이라면,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라면 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왕이라면 사람을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그릇으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 연장선에서 내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 자, 리얼은 데귿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 왕으로서의 이상적인 모습. 그래서 그릇답게 만들었을 줄 아는 모습.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다음 17번. 동짓달 기나긴 밤 한허리 버여내어. 출제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었던 그런 작품이죠.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긴 밤이라는 이 시간을 여기서는 한 허리 베어내어, 한 허리를 잘라내어 라고 할 때는 실 정도의 사물, 긴 시간이니까 그래서 실 정도의 사물 이걸로 바꿔 표현하는. 그런데 뒤에 가면은 또 이것이 이불 속에 넣어둔다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이 사물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이게 시간 개념이다 보니까 좀 넓게 묶어서 이쪽을 좀 공간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타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을 시간이 된다면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다라는 소망, 이걸 드러내는 거죠.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굽이굽이 펴리라. 어른님 오신 날 밤. 그래서 이 긴 시간 잘라뒀다가 잘 보관했다가 펴는 거니까 더 오랜 시간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임의 안위에 대해 걱정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내 마음 베어내어 저달을 만들고저. 내 마음 베어내어서 저 달을 만들고자 할 때 달, 그럼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짓는다면 거기에는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4번 답지 보면은 장천은 사랑하는 님이 머무르는 공간 이렇게 있는데 이 장천을 달 뒤에 배경이라고 할 때 그건 내 마음이 머무르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상대방 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4번의 앞부분 틀렸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이고 1번 선택지 가와 나에서 다른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그런데 가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확인된다 알 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15살 아리따운 아가씨가 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하고 돌아와 겹겹이 문 닫고는 배꼽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그러니까 이 달에 내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게 아니라 이미 상황이 이별이었으니까 이별. 그러니까 흐느끼는 자신의 심정을 달 보며 거기에 기대어 본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는 나가 해당되지 않는다. 2번 가의 고운님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 그런데 나 작품은 뭐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 입장에서는 등장인물이고 그 등장인물에 부끄러워서 이별의 말 못하고 들어와서 흐느끼는 그 모습을 이야기했을 뿐 거기에 대해 화자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기본적인 서술 방식에 대한 출제였습니다. 다음 19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의 장안을 돌아보니 북골이 천리로다. 장안을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 임금이 계신 북쪽 대궐이 천리밖에 있다. 근데 이 장안을 돌아보는 것, 북골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작가의 마음,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주에 누워 쉰달 리즌 스치 이시랴. 고기잡이 배에 누워 있는다고 한들 잊은 적이 있었겠는가 이런 얘기죠. 고기잡이 배에 누워 지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잊지 않았다? 뭘 잊지 않았다? 바로 돌아본 장안을 돌아보고 북골을 생각해본 바로 그거죠.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제세연이 없으랴. 마지막에는 두어라 그만두자.
내가 걱정 안 한다고 재세현이 없겠느냐라고 마음을 추스르는 듯 보이지만 이미 초장 중장에서 속마음은 충분히 드러난 상태죠. 자, 1번 가나 모두 어부가 지은 노래다라고 했는데 그 어촌에 뭐 유배가 됐든 그런 상황에서 쓰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어부라고는 보기 어렵죠. 특히 나는 몰라도 가는 장안을 생각하고 북고를 생각하고 재세연을 생각하는 이건 위정자 경험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다음 2번 어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가의 인물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게 저변에 깔려 있다 할 수 있습니다. 3번 가의 화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걱정을 할 뿐만이 아니라 복권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러나는 정도. 그렇게 해서 일단락 짓고 뒤에 문제가 그 세 문제나 쭉 이어지니까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죠. 끊었다가 20번 문제부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